우리 이제 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에서 이제 기본적인 풀이는 이제 부등식이야. 이제 방정식의 부정형이니까 이제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고 부등식을 푸는 방법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때 우리 이제 부등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밑에 범위에 따라서 부등의 방향이 이제 바뀔지 안 바뀔지를 이제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했었던 거고요.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부등식, 방정식을 푼다 그러면은 우리 형태가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밑이 같아지는 모양이요. 자, 이렇게 놓으면은 지수끼리 같아지면 된다더라 라는 논리로 이제 풀었었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밑이 1이기만 하면은 모두 다 항상 이제 엑셀까지 관계없이 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밑이 같아지는 게 아니라 지수가 같아지는 모양. 즉, fx의 a제곱, 이제 gx의 a제곱. 자, 이런 꼴로 이제 지수가 같아지는 모양이어서는 우리가 이제 밑이 같아지면 되는 거였었죠. 뭐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이론이라기보다는 이게 모양이 이렇게 이제 좀 밑이 같아지는 모양, 그리고 이제 지수가 같아지는 모양, 이렇게 이제 좀 다뤄서 이제 푸는 것들이 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흔히 뭐 a의 x제곱 곱이 반복이 되면은 이거 치환해서 이 a x제곱에 대한 2차식이나 1차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이제 풀었던 것들도 있었어요. 여기 뭐 x만 들어올 일은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요 놈을 큰 x로 이제 치환해서 이제 문제를 풀었던 것들이 이제 좀 있었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좀 분류할 수 있는데, 좀 앞에서부터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대표 1번 있는데, 146쪽 있는 데는 이제 모든 밑을 다 같이 똑같이 이제 맞출 수 있는 모양이에요. 뭐 그게 3이든 2든 뭐 이렇게 정수가 될 수도 있고, 여기 대표 문제처럼 분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유제 1-2번 같은 경우는 밑을 2로 통일시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대표 이제 1번 보시면은 여기는 4분의 9와 3분의 2는 우리가 이제 2분의 3의 거듭제곱으로 다 고칠 수가 있는 수들이죠. 자, 그래서 4분의 9는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2분의 2, 3의 제곱에다가 x제곱 플러스 6제곱을 하는 거니까 그 지수를 여기 있는 이 2에다가 곱해주면 이제 2분의 3의 거듭제곱으로 고쳐지는 거고요. 자, 그리고 3분의 2는 2분의 3의 역수제곱이니까 역수니까 2분의 3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받쳐놓고 여기 뒤에 있는 지수인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9x를 곱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를 맞춰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밑이 다 똑같아졌으니까요. 자, 여기 지수에 해당하는 식들을 모두 다 이렇게 박스 쳐서 여기 있는 네모끼리 서로 같아지게끔 이제 식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2x제곱 더하기 12는 자, x제곱 더하기 9x. 자, 이렇게 맞춰놓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x의 값을 구해서 이제 문제를 풀라고 하면 되겠죠. 뭐 모든 실근의 곱이니까 2차 방정식에 나오는 실근의 곱이라고 하는 거는 근각계수 관계로 이제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위치를 똑같이 이제 맞춰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a의 몇 x제곱이 반복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이제 대표 문제 같은 경우는 3의 x제곱이 이제 반복이 이제 되는 식인 거고, 이제 그거를 이제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대표 2번 같은 것들을 이제 좀 보여드리면, 자, 3의 x제곱에 제곱이 이렇게 이제 곱해져 있는 거고요. 마이너스 10 곱하기 3의 x 플러스 1제곱이니까 3 곱하기 3의 x제곱이라 쓸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 3의 4제곱, 즉 80일이 더해져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3의 x제곱을 이제 한 문자로 치환해서 이제 보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동그라미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곱해서 80일이 되는 것 중에 더해서 마이너스 10이 되는 것들을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곱해서 80일이 되는 것 중에 더해서, 여기 30이구나. 마이너스 30이 되는 걸 찾으시면 되는 거니까 27과 3의 곱으로 인수분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7, 마이너스 27과 마이너스 3으로 이제 인수분해를 해서 자, 여기서 이제 3의 x제곱의 값을 구해주게 되면은 27 또는 3이 나오니까 여기는 x의 값이 3 또는 1이 나오게 해주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나오는 x의 값이 2차 방정식의 여기 있는 지수 방정식의 두 근이니까 얘네들의 합을 이제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풀다 보면은 유제 2-3번 같은 게 좀 낯설 거예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지 시안이 되면서 이런 게 문제가 풀어질까? 꼭 이렇게 몇 회 x제곱꼴만 이제 치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반복되는 게 아니라, 자, 여기 있는 유제 2-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런 모양들, 우리가 이제 맨 첫 단원에서도 우리가 사실 이제 해봤던 일이기도 하는데, 자, 이렇게 2의 x제곱과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합은 역수의 합이라서 얘네들의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각각 좌변에서 더해져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자, 여기 있는 얘네들을 통으로 치환하는 거죠. 뭐 t라고 치환합시다. 자, 그러면 통으로 t라고 치환하게 되면은, 자, 우리 2의 3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3x 제곱은요, 우리가 얘네들 각각의 세제곱의 합이니까 여기 있는 t라고 치환한 이 식의 세제곱에서 곱과 합의 3배를 빼는 거잖아요. 근데 곱하면 1이니까 다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식이 쓰여지게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얘네들 2의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x제곱을 t라고 놓고요. 그러면 식이 여기서 이제 2의 3x제곱과 2의 마이너스 3x제곱의 합은 우리 여기 있는 이 역수의 합을 t라고 놓게 되면 t의 세제곱에서 3t를 뺀 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조금 이제 식의 모양이 조금 이제 2차식처럼 이제 간단하게 보이진 않으니까 이렇게 치환을 할게요. 자, 그럼 t를 이항을 한 다음에 이제 좌변의 인수분해해서 문제를 풀면 되죠.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 2t가 마이너스 4t가 될 거니까 t 곱하기 t제곱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자, 뭐 추가로 더 인수분해 안 해도 t의 값이 0 또는 2 또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항상 이렇게 역수의 합 같은 경우는 양수인 역수의 합이기 때문에 곱이 항상 1로 일정하잖아요. 곱이 일정한 두 양수의 합이니까 얘네들의 최소값은 반드시 2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이상의 값만 t의 값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요것만 마지막에 가서 해로 걸러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 있는 2의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이제 2가 되는 이제 x의 값을 구하면 되는데, 이것 자체가 이미 t의 최소값이잖아요. 우리가 산술기하에서 우리가 최소 조건은 우리가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이었으니까, 자, 이렇게 되려면은 더해진 두 양수가 서로 같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양변에 2의 x제곱을 곱해서 2의 2x제곱이 1이 됩니다. 라고 이제 식을 잡아주면은 x가 여기서 이제 0이 되어야 이제 2의 0제곱 되면서 이제 1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해는 여기까지 이제 구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끝나면은 이제 t의 값을 구한 거지, 방정식에서 원래 쓰여져 있던 x의 값을 구한 거는 아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조금 문제풀이 과정이 긴데, 이제 이대에서 한번 풀 때 저 부분까지 좀 꼭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138쪽 보시면, 자, 138쪽은 우리가 이제 밑이 이제 같아지는 모양이 아니라 이제 지수가 이제 같아지는 밑이 이제 같아지는 모양인데, 이 밑에도 이렇게 이제 변수가 이제 미지수가 있어서 그 밑이 1이 되는 경우를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 여기다가 쓰지는 않았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여기는 A도 어떤 A가 식이 되면은 이 A에 들어가는, A 자리에 들어가는 식이 0이 될 때가 또 참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이 대표 3번을 좀 풀어볼게요. 자, 그럼 이제 대표 3번 보시면은, 이제 대표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X의 X제곱. 자, 그러니까 좌변에 있는 X의 지수가 X제곱이죠. 그리고 여기 우변에 있는 X의 2X 플러스 3제곱. 자, 그러면 얘네들이 같아지려면 지수가 같아지면 된다. 또는, 자, 여기는 밑에 해당하는 X가 1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놓고 X의 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자, 이렇게 이제 2차 방정식 만들고 X가 3 또는 마이너스 1인데 X가 양수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걸러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X가 3 또는 1이다라고 이제 구해주면 금방금방 이제 구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대표 문제처럼 간단하게 이제 X만 나오면, 밑이 X가 되면은 이렇게 이제 되긴 되는데, 여기 유제 3-1번 같이 우리가 이제 밑이
x 플러스 파이나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동시에 이제 1이 되게끔 하는 x 값이 존재하는지는 그건 한번 보시고요.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유제 3-1번 같은 경우는 여기는 밑이 x에 같은 수를 넣었어요. 동시에 똑같이 1이 되게끔 하는 x의 값이 있는지, 즉 밑에 있는 그 x에 대한 방정식의 공통인 해가 이제 있는지, x가 그 밑에 있는지, 밑이 1이 되게끔 하는 x의 값이 공통인 게 있는지를 잘 확인해 보시고 문제를 좀 다뤄보시면 됩니다. 뭐 나머지는 이제 네, 이렇게 이제 좀 해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반대로 여기 유제 3-3번 같은 경우는 B에 해당이 되는 것만 좀 풀어볼까요? 자, 유제 3-3번은 B에 해당이 되는 원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B의 조건제시법에 있는 방정식을 풀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이제 B에서 자, 여기 x 플러스 1에 2x 플러스 1제곱. 자, 이렇게 여기는 이제 밑이 이제 서로 이제 같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밑이 서로 이제 같은 모양이니까 자, 요것도요. 자, 여기서 이제 x의 값을 구할 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 자, 당연히 밑이 같아지면 지수끼리 같으니까 밑이 같아지면은 되는 거야 라고 이제 푸는 것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여기 있는 지수 자리에 있는 게 그냥 0이 되면 다 양쪽이 0제곱 되니까 1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0제곱이 될 때도 같이 구해줘요. x가 2분의 1일 때도 참인 거예요, 원래는. 자, 이렇게 이제 둘이 조건을 맞춰놓고 이제 A, B의 원소를 둘 다 이제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유제수 3-3은 이제 집합 A의 원소를 구하는 거는 대표 문제처럼 하면 되는데 이제 여기 보이는 B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요거를 조금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거기 139쪽에 있는 연립방정식은 그냥 사실 이건 중학교 2학년 1학기 심화 문제이기도 하죠. 사실은. 근데 그때는 이제 이 밑을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하면서 이제 풀진 않았었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그 대표 4번에서는 4의 x제곱과 3분의 1의 y제곱이 반복되어 있는 식이니까요. 굳이 뭐 4를 2x제곱으로 고친다거나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3분의 1의 y의 제곱도 뭐 굳이 고치려면 고칠 수 있지만 그냥 냅둘게요. 어차피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4의 x제곱에 플러스 2제곱 되어 있는 거는 이제 16 곱하기 4의 x제곱이라고 좀 고치시다. 자, 그렇게 이제 고쳐놓고요. 여기에 4 곱하기 3분의 1의 y제곱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이런 연립방정식들은 자, 이렇게 3분의 1의 y제곱을 이제 소거할 수 있는, 즉 4의 x제곱과 3분의 1의 y제곱에 대한 1차 방정식꼴이기 때문에 자, 여기는 기억에 있는 식에다가 이제 4배를 해서 니은에서 그냥 빼시면은 이제 되겠죠. 자,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4배를 해주게 되면은 여기 3, 4, 12로 바뀌고 12에서 16을 뺄 거니까 자, 마이너스 4 곱하기 4x제곱은 자, 여기 4 곱해서 여기 뺄 거니까 3분의 1 제곱은 신경 쓸 거 없고요. 3, 4, 12에서 11을 20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2에서 20 빼면 마이너스 32 나오나요? 자, 그러니까 4의 x제곱이 이제 좀 8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4를 2의 2x제곱으로 고쳐서 2의 세제곱으로 고치게 되면은 x가 2분의 3 이렇게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x의 값만 구했는데 자, 이걸 이용해서 자, 여기서 4의 x제곱 8이 되는 걸 이용해서 여기 동그라미 핀자리에 8을 대입해서 여기는 y 값도 구해보시면 됩니다. 뭐 연립방정식은 크게 이제 좀 어려운 게 없어서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연립방정식은 이게 지금 여기서는 1차와 1차의 이제 연립방정식 모양인데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2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 모양도 있으니까 그것만 조금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유제 4-1번 정도만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유제 4-1번은 전형적으로 우리가 3의 x제곱과 3의 i제곱에 대한 이제 1차와 2차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3의 x 플러스 1제곱은 3의 x의 제곱에다가 4배를 한 거, 여기 3의 y제곱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36이니까 양변을 3, 3, 3으로 미리 나누고 시작할게요. 3의 x제곱과 3의 y제곱의 합은 10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3의 x 플러스 y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제곱까지 이제 돼 있으니까 여기에 3분의 1을 곱한 거죠. 자, 주어진 식을 이렇게 쪼개서 쓰고 여기다 9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3의 x제곱과 3의 y제곱의 곱은 3, 9, 27이다.
라는 얘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3의 x제곱과 3의 i제곱에 대한 1차. 그러니까 여기를 1차로 보면 되는 거고, 여긴 3의 x제곱과 3의 i제곱이 곱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2차로 보시는 거예요. 이제 마치 무슨 소리나 마찬가지냐면 내가 어떤 x하고 y를 더했더니 12야. 합해서 12가 되는 게 있는데 곱해서 27이 나오는 게 있네. 자, 사실은 요거는 그냥 곱해서 27이 되는 정수 중에 합쳐서 12가 되는 정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모양이고요. 만약에 그게 잘 안 풀어지면은 여기서 이 1차식을 변형을 해서 요 놈을 여기 자리에 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유제 4-2번이나 4-3번 같은 모양들은 다 그런 풀이를 의도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원래 이렇게 대입해서 풀어야 되고요. 자, 여기서 곱해서 27이 되는 정수 중에 합쳐서 12가 되는 정수가 쉽게 찾아지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여기 y 역할하는 것과 x 역할하는 수가 각각 3과 9이기만 하면 즉 3의 x제곱과 3의 i제곱이 3과 9이기만 하면 이제 x값이 여기는 이제 합이 12가 나오는 게 맞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xy를 바로 얻어내시면은 생각보다 문제 쉽게 풀리는데 그렇게 안 될 때에는 1차식을 변형해서 2차식에 대입해주는 모양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뭐 수학상이 이제 잘 기억나시는 분들은 얘네들이 두근이 되는 2차 방정식을 새로 작성하셔서 근해 공식 등을 이용해도 되겠죠. 뭐 대입하나 그렇게 푸나 같은 소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0쪽 넘어가 볼게요. 이제 계속 이제 한 장씩 이제 좀 차례대로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좀 보시면은 자, 우리가 이제 지수 방정식에서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문제 푸는 것만 이렇게 해를 구하는 거 위주로 이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해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4의 x제곱으로 시작하는 이 식은요. 자, 2의 x제곱의 제곱에다가 2의 x 플러스 1제곱은 쌤이 이렇게 써도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2의 x제곱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이제 좀 식이 보여야 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의 합이 1이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생기는 이 x의 값의 합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합이 마이너스 1인 거 이용하시려면은 자, 일단은 요거를 큰 x로 잠깐만 치환합시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큰 x의 값이 뭐가 나올지 모르죠. 자, 큰 x의 값이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참 보세요. 자, 여기서 나오는 이 작은 x의 값이 뭔지는 모르지만, 알파 또는 베타라고 했을 때, 여기는 알파, 베타의 합이 이제 문제에서 마이너스 1이라는 거잖아요. 자, 근데 여기는 이 알파하고 베타는 여기에 들어가면 이의 지수들이란 말이지. 그럼 이의 지수들을 합치기 위해서는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여기서 나오는 이 x는 여기다가 알파 베타를 넣어서 이 식을 참이되게 만들었어 라고 하면은 이 큰 x의 정체가 2의 알파 제곱 또는 2의 베타 제곱으로 바뀌는 그런 모양이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여기는 2의 알파 제곱과 2의 베타 제곱을 서로 뭐 해야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자, 그럼 이제 지수끼리 더해지는 거니까 거듭 제곱끼리는 곱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2의 베타 제곱 할 텐데 얘네들은 이 큰 x에 대한 두 근이기 때문에 큰 x에 대한 이제 2차 방정의 두 근이니까 두 근의 곱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두 근의 곱이 된 거니까 요걸 보고 요 놈이 1분의 마이너스 a, 즉 마이너스 a가 되는구나. 근데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으로 바뀌고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1제곱이 마이너스 a였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a가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로 계산이 되는 거겠죠. 자, 그걸 이용해서 이제 40a제곱의 값을 계산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이제 대표 5번도 이렇게 이제 좀 풀어주시면은 이제 문제들 이제 다 해결이 좀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돼 있는 이제 2차 방정식을 치환했을 때 여기서 생기는 해 모양이 원래 있는 식과 무슨 관계인지 이렇게 잘 나타내시는 게 이제 정말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그 140쪽에 유제 5-3번도 그렇게 좀 해볼게요. 자, 유제 5-3번 같은 것도 이제 여기서 만들어지는 2차 방정식의 두 분의 곱이 2의 마이너스 4일 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요 식은 양변에 주어져 있는 이 역수의 한 모양에다가 양변에 2의 x제곱을 골고루 곱해요. 그럼 2의 x제곱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됩니다. 자, 모양을 한 번에 바로 쓰면은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나오는 두 구는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라고 이제 쓸 거고요. 자, 그럼 내가 이거를 큰 S의 세상으로 바꿨을 때, 자, 역시나 이게 같은 계속 풀어준 거죠. 여기는 큰 S의 정체는 여기는 x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2의 알파 제곱 또는 2의 베타 제곱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맞춰주게 되면 여기서 두 군의 곱, 즉 알파, 베타의 곱이 마이너스 4라는 걸 이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위에 거랑 좀 다르죠. 위에 거는 이제 뭐 했냐면요. 두 군의 곱이 주어진 게 아니라 두 군의 합이 주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여기는 두 군의 곱을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 지수를 어떻게 써놓을 거냐. 그게 이제 문제인 거고. 자, 여기는 K는, 여기는 얘 알파 제곱과 얘 베타 제곱의 합으로 얘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요것밖에는 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런데 내가 여기서 어쨌든 여기는 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런 거를 이제 구해야 되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은 자, 여기서 이제 얘네들을 이제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려면은 일단 먼저 요거부터요. 여기 있는 이제 두 군의 곱이 1이라는 걸 조금 이용하셔야 됩니다. 이게 역수 관계잖아요. 원래는. 자, 원래는 이의 x제곱과 이 마이너스 x제곱이 시작했으니까 역수 관계인 거 이용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둘이 곱하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제 0이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이 알파 제곱이 베타 제곱이 1이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0이야.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을 서로 이제 짝꿍 지어주면, 즉, 알파가 마이너스 베타니까 여기다 대입해서 베타의 정체를 구한다거나 알파의 정체를 구하시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베타가 무엇인지 나오게 되겠고, 문제에서 나오는 이제 K의 값을 여기다가 알파 베타 값을 대입해서 이제 구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쪽 넘어가서 141쪽 볼게요. 이제 유제 5-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있는 형태처럼 이제 합이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곱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제 그걸 이용해서 여기 있는 이제 2차 방정식에서 만들어지는 두 군의 곱으로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까지 구해주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고, 이제 대표 6번 볼게요. 대표 6번은 우리가 이제 지수 방정식에서 우리가 이 방정식이 지금 2차 방정식 모양으로 이제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방정식에 대한 이제 근의 성격을 이제 좀 문제에서 조건으로 주고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9의 x제곱은 3의 x 플러스 1제곱에다가 k를 더한 식이잖아요. 그럼 요놈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은 요걸 푼다라고 가정하고 식을 뜯어고치면 또 역시나 이렇게 되잖아요. 자, 3의 x제곱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됩니다. 그럼 이제 3의 x제곱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고, 내가 여기서 3의 x제곱을 큰 S로 이제 치환을 해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니까, 자,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왔다. 지금 여기 있는 x까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왔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작은 x가 알파 또는 베타라고 할게요. 알파, 베타는 서로 다른 수고요. 자, 그럼 여기 있는 큰 S의 값은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으로 뽑혔을 거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풀이 과정을 거꾸로 유추해 보면은 내가 여기 있는 이 3의 x제곱을 큰 S로 치환을 해서 풀어봤더니 자, 이렇게 3의 알파 제곱 또는 3의 베타 제곱 꼴로 우리 해가 두 개가 나왔고 거기에서 이제 x 값이 알파 베타구나라고 이제 구해서 이제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풀이 과정 전체를 살펴보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x 값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떤 3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될 수 있는 수 두 개가 나와야 여기서 이제 x 값으로 두 개가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 나온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파, 베타가 어떤 수든지 간에 얘네들은 다 뭐가 되어야 되는 거냐면 양수가 돼야 된다는 점에 주목을 합시다. 자, 이렇게 여기서는 x 값으로 양수가 두 개 따랑 이렇게 나와야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양수가 나와야 이렇게 탐의 지수에 해당하는 수도 서로 다른 두 개의 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엄연히 말하자면 서로 다른 두 양수가 이렇게 이제 뽑혀서 이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2차 방정식, 이 크린셀의 2차 방정식의 두 분의 부호가 서로 다른 두 양수라는 거니까 따라서 우리가 여기 보이는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의 합이 3, 즉 양수라는 거 너무 당연한 거죠. 자, 그리고
3의 알파 제곱 곱하기 3 베타 제곱으로 정해지는 마이너스 k라는 개수가 반드시 이제 어때야 되냐면 0보다 커야 돼요. 두근의 곱이 0보다 커야 되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양수에서는 양수인근이 나온다는 얘기는 두근의 합이 양수이면서 여기는 알파 베타, 여기는 알파 베타가 아니에요. 좀 헷갈릴까봐 그냥 한글로 쓸게요. 자, 두근의 합도 양수고 두근의 곱도 양수인데 자, 합과 곱에 해당하는 근각계수 관계를 정해줘요. 합과 곱에 해당하는 1차항과 상수항이 양수라고 해서 우리 항상 서로 다른 양수의 근이 나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제 허수도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판별식까지 이용해서 0 이상. 자, 여기서는 서로 다른이니까 등호는 빼야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판별식까지, 즉 여기는 큰 S에 대한 2차 방정식 판별식까지 세웁시다. 자, 판별식 세우면 이렇게 되고요. 이제 K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K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면서 0보다도 이제 작아야 되니까, 자, K의 범위는 이렇게 정해지게 되는 거죠. 이제 이 문제 조금 어렵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 지수 방정식에서는 X가 어떤 서로 다른 두 실수인데 그 3의 X제곱을 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치환한 방정식에서는 그 두 근이 양수가 되어야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실수가 나올 수가 있더라 라고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 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이제 보통 이제 치환한 방정식에 이제 두 근이 서로 다른 양수가 돼야 된다. 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조건을 하나 더 끼얹은 유제 9-3번 더 봅시다. 자, 이제 유제 9-3번은 조금 더 좀 문제가 좀 복잡한데, 이게 2차 방정식으로 따지면은 근의 위치에 관한 문제라서 그래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이 방정식에서 나오는 3의 x제곱에서 이 x의 값이 모두 다 1보다 큽니다. 서로 다른 두 양수는 아니어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은 아니지만, 여기서 나오는 두 x가 이제 1보다는 크도록 이제 되어 있죠. 여기서 x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이거를 3의 제곱에 대한, 이제 3의 이제 x제곱에 대한 이제 2차 방정식을 고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요 놈을 이제 3의 x제곱을 이제 t라고 또는 큰 x라고 치환하면은 이렇게 큰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여기서 나오는 해가 3의 뭐 x제곱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3의 알파 제곱이라고 합시다. 자, 여기서 이제 알파의 값은 x가 1보다 큰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자, 두 식이 모두 1보다 큰 양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은 이 큰 x가 이렇게 이제 정해지는데 이게 3의 알파 제곱꼴, 8의 베타 제곱꼴 이렇게 정해질 텐데 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여기다 똑같이 알파, 베타를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적어볼 텐데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여기는 큰 x의 값은 모두 다 각각 둘 다 3보다 이제 커야 되는 거죠. 둘 다. 자, 둘 다 모두 다 3보다 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알파하고 베타에 해당하는 지수가 1보다 큰 수니까. 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는 이제 이 지수 방정식의 기준에서 보면은 x의 값이, 즉 해가 1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자, 이 큰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세에서는 이 x의 값이 둘 다 3보다 크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유리야 이런 거를 우리가 수학상에서는 근의 위치 문제에서 좀 풀었거든요. 자, 그래서 요 놈을 y로 하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을 때, 자, y와 큰 x의 관계에서 우리가 저 x절편의 값이 3보다 크다 꼴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문제가 풀어지더라라고 배웠습니다. 2차 분동식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면, 이제 NDP에서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면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저거를 여기는 큰 X로 시작하는 식으로 Y로 하는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저런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 해당하는 X절편이 모두 다 3보다 오른쪽에 있게끔 해주고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함수값을 먼저 구하는 게 순서였죠? 자, 그래서 여기다 3선 집어넣어서 이때 나오는 y의 값이 즉 9 더하기 6a 플러스 16이라는 수가 반드시 양수여야 되는 거고 자, 우리가 이제
요 놈을 뭐 fx라고 했을 때 이 fx의 함수값이 양수인 것만 나오게 되면은 실제로 그래프가 이렇게만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뭐까지 좀 이용했었냐면 자, 축의 위치와 판별식까지 이용을 했습니다. 자, 판별식. 여기 있는 이 큰 x에 대한 2차 방정식 판별식을 세우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방정식을 세우시고 서로 다른 두 근이란 말이 없으니까 등호까지 붙여주면은 A의 범위를 구하는 식이 하나 더 만들어지고요. 자, 그러면 축의 위치를 한번 볼게요. 축의 위치는 큰 X가 A일 때예요. 그 A가 반드시 여기 왼쪽에 있는 경계에 있는 이제 3보다는 커야 되니까 이제 A가 3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A의 범위를 구하는 식을 세 개를 만들어서 저기에 공통 범위를 구하면 이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알파 베타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성이 쓰는 알파 베타는 문제에서의 알파 베타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의 알파 베타는 이쪽에서의 그늘성이 잠깐 이렇게 알파 베타가 나온 거니까 혹시나 헷갈린다면 이거 싹싹 지워서 뭐라고 할까? 그냥 A, B라고 할까? 큰 A, 큰 B 이렇게 된다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여기는 작은 A의 범위를 구하는 이제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 문제로 접근을 해주면 됩니다. 6-3번은 좀 그런 게 좀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방정식이고, 이제 부등식은 이제 방정식이나 풀이 방법은 똑같은데, 우리가 이제 지수끼리 크기 비교를 한다거나 할 때, 우리가 이제 밑에 범위에 따라서 부등호의 방향을 바꿔주냐 마냐, 이것만 결정하면 되니까, 바로 이제 대표 문제나 이런 거 보면서 이제 내용들 좀 확인해 보기로 해요. 자, 방정식대처럼 똑같이 이제 밑을 똑같이 얼마로 맞춰줄 수 있는 모양이 대표 문제에 나오고 있어요. 자, 2의 거듭제곱, 2의 거듭제곱으로 고쳐지겠죠? 자, 그래서 2의 거듭제곱으로 고쳐줍니다. 자, 그래서 왜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이제 지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이런 모양 만들어 주시게 되면은 자, 어딘가는 밑은 다 1보다 큰 수로 바꿔줍시다. 부등호 방향을 바꿀 때 실수 안 하게.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오르변이 크니까 여기 우변에 있는 지수가 큰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게 부등호 방향 바꾸지 말고 자, 이렇게 맞춰주고 여기서 이제 이항을 해서 x 범위를 구하는 2차 부등식을 이제 푸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어진간하면 이제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지간하면 이제 지수 방정식에서는 지수 부등식에서는 밑을 1보다 큰 양수로 통일시킬 수 있으면 1보다 크게끔 좀 해주세요. 이제 유제 7-2번 같은 경우는 이제 9분의 1로 맞춰서 해도 되시긴 하는데 선생님 이런 거 보면 그냥 이제 9의 거듭적으로 고쳐서 풀기도 하거든요. 이제 9분의 1에 거듭제곱이니까 9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부등 방향 바꿀 필요는 없죠. 지수끼리 비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식의 모양만 바꿔주는 것 뿐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9의 마이너스 2제곱이 이제 우변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언간하면 밑이 1보다 큰 양수가 되게끔 해서 고치는 게 좀 실수를 덜하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밑에 LG간하면 이제 1보다 큰 양수로 맞춰줘서 부등 방향 바꾸는 거에 대한 신경을 조금 덜 쓰는 게 어떨까. 그게 좀 선생님은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자, 이렇게 이제 해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143번 쪽에 있는 이제 대표 8번도 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144 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역시나 이제 지수 방정식 때처럼 우리가 몇의 x제곱이 반복되는 그런 모양들이죠. 자, 역시나 이것도 대부분은 2차 부등식꼴로 문제풀이가 진행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4의 마이너스 x제곱, 2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밑을 2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통일을 시켜놓고 문제를 풉시다.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x제곱에 대한 밑에 1로 앉혀놓는데 실제로 2분의 1 x제곱이는 거나 마찬가지이긴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2분의 1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제곱이니까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제곱이니까 자, 이렇게 여기는 이 플러스 1제곱을 2의 개수로 여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개수로 이렇게 돌렸으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될 거고, 여기 뒤에 16 오는 거는 뭐, 더 뜯어보실 필요 없고요. 그냥 냅두시면 되고, 이게 0보다 작다. 이런 꼴의 식이 써져 있으니까, 이 마이너스 x제곱에 대한 이 2차 부등식을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2와 8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으니까, 자,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이제, 2와 8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이렇게 이제 범위를 잡아주면 되겠죠? 자, 이제 2의 마이너스 x제곱에 대한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다 꼴이니까, 이제 작은 수와 큰 수 사이에 2의 마이너스 x제곱 가두시고, 이 마이너스 x에 대한 범위를 구합니다. 1과 3 사이에 있겠죠? 뭐, 나지막에 가서, 부등호를 이렇게 방향 바꿔서 이런 식으로 해를 구해주면 되는데 처음부터 여기를 뭐 2분의 1의 x제곱으로 놓고 풀어도 상관은 없겠고요. 뭐 부등 방향 나중에 바꾸면 되니까. 자, 그래서 꼭 이렇게 2의 거듭적으로 고칠 필요는 없고 2분의 1의 x제곱을 이제 치환해서 푸셔도 되겠어요. 자, 그래서 위치를 다 하나로 통일해서 이제 풀어주시면 되고 역시나 이제 거의 유제 8-3번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통일하다 보면은 통일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는 x제곱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서 통일하기가 좀 그럴 것 같은데 라는 식의 문제가 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유제 8-3번을 봅시다. 자, 유제 8-3번도 보면은 그냥 이것도 이제 2차 방정식꼴로 고쳐져요. 자, 2의 제곱에 x제곱 곱한 거고 그 다음에 2에다가 2의 마이너스 x제곱 곱한 거고요. 이제 마이너스 9를 보태서 0이야 라고 돼 있으니까 양변에 2의 x제곱을 곱합니다. 2의 x제곱 곱하시게 되면은 4 곱하기 2의 x제곱의 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 2의 x제곱은 0 이하야. 자,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자, 2의 x제곱을 큰 x로 치환을 하시게 되면은 4 큰 x제곱 더하기 자, 여기 마이너스 9x 플러스 2는 0 이하야 라고 하면서 역시나 이제 2차 방정식으로 치환이 되니까 잘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제표 9번 보면은 지금 여기서도 이제 미지수가 들어와 있는 이제 방정식을 이제 변형해서 부등식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데는 꼭 이제 부등호에 등호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내가 여기는 밑에 정체가 2보다 큰지,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 양수인지 그걸 모르니까, 자,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셔야 돼요. 자, 여기 있는 x가 1보다 이제 작은 양수인지 또는 1보다 큰 양수인지 두 가지 경우로 이렇게 세팅하셔야 됩니다. 뭐 요거는 지우고 첫 번째,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 범위에 따라서 여기 있는 지수의 범위가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지수의 이제 크기 비교가 달라지게 되는 거니까 자, 여기 있는 이 모양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게끔 하는 x의 범위가 요거니까 자연스럽게 연립부등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풀어줍니다. 이제 밑에 거 풀어주시면은 3x는 6 이하니까 x는 2 이하라서 자, x가 2 이하이면서 요거까지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는 요거죠. 그러니까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기만 하면 무조건 얘는 참이야 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이 첫 번째 연립부등식의 해가 됩니다. 공통범위 구하는 거니까 그래요. 자, 그럼 x가 1보다 크면 자, 부동 방향 바뀌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반대로 부동 방향 바꾸면 되죠. x는 2 이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x는 2 이상이기만 하면 요 범위를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x는 2 이상이다라는 범위를 이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이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등식이, 즉 등호가 성립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수 방정식에서 양쪽이 똑같아지는 경우는 밑이 같기 때문에 지수끼리 같아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밑이 1이 되는 경우도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밑이 1이 되는 경우까지 꼭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x가 0보다 크면서 1보다 작아도 괜찮고 1이어도 괜찮고 2 이상이어도 괜찮으니까 요 노란 동그라미를 다 모아서 합집합 개념으로 이제 써주면은 0 이상 1 이하 또는 x는 2 이상 이렇게 이제 다 해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렇게 해를 구해놓고 저놈에 해당되지 않는 수를 즉 1과 2 사이에 있는 수가 되겠네요. 걔네를 하나 걸러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렇게 부등호에
등식까지 성립하기 때문에 요거를 한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등호가 없었으면 절대 같지 않으니까, 절대 같은 건 아니니까 x가 1인 경우는 제외를 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그것만 이제 주의를 합시다. 풀면서.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뭐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약간 그 유제 9-3번은 집합 개념까지 좀 들어가니까 풀이 과정을 좀 더 유도를 해드릴까? 자, 유제 9-3번도 좀 풀이 과정을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될지 그 과정을 유도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집합 A에 해당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집합 A에 해당하는 부등식을 먼저 풀겠습니다. X는 0보다 크다는 조건이 뭐 집합 내에는 들어있으니까 X가 양수인이 아니니 그런 거는 좀 스스로 이제 조금 안정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 X의 지수인 2X-1과 X 플러스 3을 비교하라는 얘기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첫 번째 자, 여기는 x의 범위를 먼저 설정해야 되겠죠? 1보다 작은지 큰지 문제 없으니까 1과 0 사이 있을 때 자, 지수끼리 비교하면은 자,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x는 4, 2 초과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풀게 되면 x는 4초가니까 4초가인 수 중에서 이런 애들이 없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x가 0과 1 사이를 만족하는 범위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x 4보다 큰 범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공통 범위가 없어서 해가 존재하지 않고요. x가 1보다 크게 되면은 자, 요거 보나마나 지수끼리 크기 비교한 거 가지고 부동 방향 반대로 바꿔서 푸는 것밖에 안 되니까 여기 끝에 나왔던 거를 그냥 바꾸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여기서 계산하느라고 시간 쓸데없이 들이지 말고 이제 분호 방향만 반대로 후다닥 바꿔서 이렇게 집합 A에 들어가는 X 범위를 구합니다. 자, 집합 B도 그렇게 계산하겠죠. 집합 B도 이제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고, 자, 그럼 집합 B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X값 범위를 구해주면,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집합 B에 들어있는 식이 자, 이렇게 등호까지 있으니까 요거는 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것까지 좀 생각해야 되겠죠? 아, x가 그냥 1이 되는 것까지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자, 여기에서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꾸고 이제 지수끼리 크기 비교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2x는 6 이하니까 x가 3 이하가 되겠죠? 그러면 x가 3 이하일 때 여기 있는 이 값은 다 3 이하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일단 이 동그라미 친 게 그대로 해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x가 1보다 클 때는 x가 3 이상일 거니까 자, 그냥 여기만 반대로 바뀌는 거니까 자, x가 3 이상이면은 우리가 x는 1보다 크다는 조건을 다 만족하는 거니까 자, 요것도 참이 되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x가 1일 경우까지 챙겨야 되니까 여기서 b에서 나오는 애는 0보다는 크고 1 이하인데 3 이상이기도 하다. 자, 이렇게 또는 개념으로 이제 모아서 대표 9번처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유제 9-3번이 어려운 거는 이걸 푸는 것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이걸 푸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거 풀고 나서 A와 B의 여집합에 교집합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 여기 좀 지워볼게요. 여기 좀 지워보고 자, 우리가 이제 A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 같은 경우는 자, 요걸로 바꿔서 풀었으니까 자, A 마비 자, 이렇게 이제 차집합으로 풀었으니까 이제 차집합을 이렇게 X의 범위를 이제 이용한 차집합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게 수직선을 이용해서 이제 풀면 됩니다. 수직선을 이용하는 게 이제 제일 빨라요. 자, 일단 A에 해당이 되는 것 중에서 B의 원소가 아닌 걸 걸러내는 거잖아요. 자, 집합 A 표시하고요. 자, 여기서 B에 포함이 될 만한 걸 찾아봅시다. 어차피 1 이하인 것은, 즉, 1 이하인 부분은 여기에 포함되는 게 없었겠죠. 3 이상인 부분은 여기에 포함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집합 B랑 겹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에요. 즉, A와 B의 교집합을 여기서 휙 날려버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 3 이상인 부분이 이 집합 A에서 날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B는 자, 조건 제시법으로 예쁘게 써볼까요? 1부터 시작해서 3 전까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X번이 대충 이렇게 나타내면은 되는 걸로.
자, 그래서 이제 저기서 알파, 베타에 해당하는 수를 구할 수 있겠죠? 뭐 저런 것까지 지금 해보시면 되니까 문제 푸시면 되고 뭐 여기 145쪽에 있는 연립부등식 같은 경우야 뭐 여기는 지수부등식을 각각 풀어서 공통범위 구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연립부등식은 이제 따로 이제 좀 설명을 하진 않을게요. 145쪽은 이제 어차피 이제까지 배웠던 지금 풀어봤던 유제 7, 8, 9 유형 7, 8, 9에서 했던 부등식을 각각 한 문제에서 두 개씩 푸는 거니까 한 문제를 가장한 두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뭐 제주거 풀어보신 다음에 안 되는 계산만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대표 이제 11번에서는 자, 여기서 이제 6의 자, x제곱의 제곱으로 이제 반복되는 2차 부등식으로 이제 바꿔서 이제 풀게 되겠죠? 6의 x제곱에 대한 부등식을 풀게 되면서 해가 이렇게 나온다더라. 이제 라는 얘기니까 자, 여기서 이제 6의 x제곱은 이제 치환해서 이제 풀었겠죠? 이런 해가 나온 과정을 한번 유출해 보자고요. 방정식 때랑 거의 흡사해서 크게 이제 다른 내용은 아닌데 이렇게 부등호만 있으니까 좀 달라 보이는 것 뿐이지. 자, 여기서 그러면 내가 6의 x제곱에 이 x제곱의 범위를 구해서 이렇게 작은 s의 범위를 구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범위가 나오려면 여기는 이 x는 원래 6의 x제곱이었는데 6의 x제곱의 정체가 몇보다는 크고 몇보다는 작았어야지 이런 애들이 나올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다 이렇게 6의 x제곱 이런 식으로 달았으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다 6의 지수라고 생각하면 6의 x제곱의 범위가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게 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6의 x제곱은 6분의 1보다는 큰데 6보다는 작으니까 이제 저렇게 이제 잡히면서 자, 여기 있는 6의 x제곱이 이제 여기 두 번째 적은 부등식에서는 이제 이 동그라미가 이제 큰 x의 값으로 변하게 되니까 이 큰 x가 6분의 1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다라는 부등식의 해가 즉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6분의 1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다라는 모양으로 좀 바뀌게 되고 우리가 이제 2차 부등식의 해라는 거는 엄연히 말하면 2차 방정식에서 좀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2차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이제 정해지는 거는 요놈을 i로 하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x절편 사이에 이제 아래로 볼록한 부분이라고 치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라고 치면은 자, 여기 있는 이 x절편이 6분의 1과 6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이 큰 x의 범위가 이렇게 정해지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여기는 6분의 1과 6은 자, 여기 있는 얘네들을 방정식으로 바꿨을 때 해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이제 식을 계산하시면 자 a분의 6을 이용해서 두분의 곱으로 문제를 하나 풀 수 있겠죠. a의 값을 구할 수 있고요. 자, 두분의 합을 이용해 주면은 마저 b의 값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근각계수 관계를 이용해 주면은 조금 더 이제 좀 스마트하게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 2차 부등식의 해 조건을 이제 다시 이제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이제 치환을 잘 해놓고 이제 치환한 방정식의 이제 그 큰 X의 이제 범위, 치환한 문자의 범위를 이제 여기는 지수의 이제 범위를 보고 이제 잘 찾아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제 11-3으로 좀 이어가 보면은 유제 11-3번은 그냥 여기 나와 있는 2차 부등식의 해 범위를 그냥 다른 부등식의 모양으로 이게 남겨놓은 것 뿐이니까 자, 이렇게 바로 이 x제곱에 대한 2차식으로 이제 모양을 좀 바꾸시고 이제 문제를 풀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변하는 모양이었죠. 여기 x-a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거니까 x-a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을 텐데 이렇게 각각 이렇게 x의 범위를 구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작은 x의 범위가 여기 나와 있는 2의 거듭제곱의 범위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2의 x제곱. 자, 요러면 이제 큰 x로 이제 치환을 했다라고 치면은 큰 x의 범위는 2의 a 플러스 1제곱과 2의 a 마이너스 1제곱으로 이제 정해지는 거고. 자, 이거 큰 x에 대한 부등식으로 주어진 모양을 바꾸시면은 자, 여기서 이게 만약에 방정식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2의 a 플러스 1제곱과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여기 큰 x에 대한 방정식이 해결가 되니까 얘네들의 합 또는 곱을 이용해서 이 작은 a 값 찾으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의 합을 이용해서 B의 값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근각계수의 관계로 이제 문제풀이 마무리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대표 12번도 좀 볼게요. 자, 그래서 이런 2차 부등식으로 이제 전환되는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9차 부등식이 항상 참여되게끔 하는 이제 조건을 우리가 수학상에서 배웠던 거를 여기에도 이제 이용해서 문제가 좀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에 x제곱에 대한 2차식이 또 하나 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이에 x제곱에 대한 2차 부등식으로 바꿔서 풀 거니까 이제 일단 모양을 이렇게 좀 바꿔주게 되는데, 자, 여기서 내가 이 놈을 큰 x로 바꿔서 문제를 풀게 되면, 자, 문제에서는 여기는 작은 x에 어떤 실수가 오더라도 항상 얘네들은 참이야. 이건 항상 참이다라는 절대부등식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이 큰 x의 값은요, 이 작은 x에 어떤 실수가 들어오든지 간에 큰 x는 항상 0보다 크잖아요. 큰 x는 0보다 크다라는 제한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x가 0보다 크기만 하면 이 식이 항상 참이면 돼. 자, 이 식이 0보다 이제 크기만 하면 이 식은 참이야 라는 조건을 이제 풀어야 되니까 또 뭘 이제 그려야 되냐면 이제 이 큰 x를 이제 큰 x에 대한 2차식을 y로 하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 큰 x가 0보다 클 때 이 y 값이 항상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그래프로 표현하셔야 이 k 값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항상 이제 이런 이 변수의 제한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항상 참이 되는지 아닌지를 갈라주는 이런 미정계수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들은 이제 반드시 그래프를 이용한 풀이가 진행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놓고 이제 여기서 내가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를 볼록하면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내가 여기서 x가 0보다 크기만 하면 여기서 0보다 큰 부분에서는 무조건 n은 항상 참이어야 되니까 자, 여기서 x축은 일단 이제 조금 빼고 그릴게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그리고 이제 축은 x는 1에서 시작하죠. 이제 그래프는 x는 0보다 큰 데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자, 그럼 이게 x가 0보다 큰 부분, x가 0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여기라고 잡고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이제 그리시다. 자, 그럼 이제 이 노란색 부분이 모두 다 x축 위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노란색 부분이 이제 x축 위에 있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x축은 이렇게 x가 1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더 아래에 있어야 되고 그럼 x가 1일 때가 이 그래프의 최소니까 그래프의 바닥이 0보다 크면 되지 하는 논리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1, 1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자, 그래서 요 놈이 0보다 크면 되니까 k가 1보다 크게 나와야 됩니다. 라고 이제 푸시면 되겠죠. 자, 유제 12-1번은 이제 2의 x 플러스 1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4제곱 더하기 a는 0 이상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이 주어진 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소값을 이제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치환되는 부분이 이제 뭐냐면은 자, 여기는 2의 x제곱이고 여기는 2분의 x제곱에 2분의 4제곱을 이제 곱한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의 제곱에다가 2분의 x제곱 이렇게 모양을 바꿔주시면 아까처럼 치환하는 부분이 이제 뭐만 더 달라지냐면 아까는 2의 x제곱을 큰 x로 놓고 치환했잖아요. 여기는 2의 2분의 x제곱만 큰 x로 놓고 치환하면 되니까 여기를 이제 큰 x제곱으로 놓으시기만 하면 돼요. 이게 식을 좀 고치는 것만 보여드리려고요. 어차피 이렇게 되더라도 이 x가 0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달라지진 않겠죠. 우리가 이제 실제로 루트 2의 x제곱이니까 이제 그것만 좀 신경 쓰시면은 이제 똑같이 이런 모양의 그래프 이제 x가 0보다 클 때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항상 요 식이 0 이상이기 위한 이제 범위를 이제 최소값을 이용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치시면 되고 이제 식을 다루는 좀 모양만 이제 더 보여드릴게요. 12-3번으로. 자, 그럼 12-3번은 우리가 여기는 주어져 있는 그 부등식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뭔가 반복되는 모양이라기보다는 밑이 같은 모양의 부등식으로 고칠 수 있는 게 뜬금없이 튀어나오니까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요 지수가 왼쪽에 있는 지수보다 더 항상 커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건 평범한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기 위한 이제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자 여기서 이제 a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 2차식 x에 대한 2차식이 항상 0보다 커야 되니까 아래로 블록하면서 모든 x에 대해서 이제 0보다 크니까 아래로 블록하면서 자 이렇게 x축 위에 동등 떠 있어야 되는 모양으로 이제 그려주시면 이제 저기서 이제 뭐 a의 범위도 이제 구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는 이 x에 대한 이 식이 뭐 2차식이라는 이제 그 조건은 없으니까 이제 a가 0일 수도 있겠고요. 자 a가 양수인 상태에서 이제 무엇을 쓰셔야지 이 모양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는 한번 본인이 좀 고민을 해보시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그럼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문장제 문제 가봅시다. 문장제 문제 보면은 대표 이제 13번을 이제 좀 읽어보면은 우리 어떤 복사기에 이제 256mm짜리 직선을 2배 확대한 다음에 4분의 1로 축소하는 과정을 여러 번, 그러니까 2배 확대하고 4분의 1을 줄이고 하는 과정을 여러 번 이제 반복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몇 번 반복해야 이제 처음으로 직선 길이가 0.5 이하가 되는지 이제 물어보는 건데,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말하는 거는, 자, 2배를 확대해요. 어떤 A에다가 2도 곱하고 4분의 1배, 즉 4분의 1로 곱해서, 자,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2분의 1로 축소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2배 뻥튀기 하는 4분의 1을 줄여드린 거니까. 자, 요거를 몇 번 하냐. 이거를 하는 횟수에 따라서 이게 n제곱 되겠죠. 자, 이렇게 어떤 A라는 이제 수에다가 2배 크게 늘리고 4분의 1로 줄이는 이런 작업을 n번 반복해서 이제 그 직선의 길이가 256이었던 게 0.5 이하가 된다라고 그런 거니까 256 곱하기 자 이렇게 2분의 1의 n제곱이 0.5 이하야 라고 하면서 여기에는 n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를 이제 밑이 2가 되는 이제 부등식으로 고쳐서 푸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유제 13-1번은 이제 TV 가격이 이제 좀 변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지수를 이용한 방정식이나 부등식의 활용 문제들은 대부분 다 일정 비율로 이제 주어진 양이 어떻게 변하니까 어떻게 된다더라라는 식의 표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비율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25%의 가격이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T년 후에는 이제 가격이 X1이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이런 관계식이 없더라도 우리가 어차피 25% 쪄진다는 게 4분의 3의 비율로 변한다는 얘기니까 4분의 3이 여러 번 이제 곱해지는 모양으로 식을 잡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0.75의 7제곱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요게 그냥 54,000원, 54만 원인가? 이제 54만 이하가 된다라고 이제 문제 적혀져 있는 거니까 0 3개씩 날려가면서 이제 푸시면 t의 범위를 이제 구해주는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 뭐 문제가 뭐 크게 막 되게 의외로 문장제 문제 치고는 막 식세우기가 까다로운 게 없어요. 그래도 혹시나 이제 자기가 국어 약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선생님 식사하는 거 계속 이게 14의 3번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A는 세균이 2배씩 늘어나고 B는 4배씩 늘어난다. 그래서 이제 A 2마리와 B 1마리가 동시에 늘어나기 시작했을 때 이제 960마리의 차이가 나는 거는 어떤 몇 시간 후인가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이제 A는 2마리가 있었어요. 이제 2마리가 있었고 자, 여기서 이제 세균 A가 1시간마다 2배씩 이제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T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의 T제곱의 비율로 늘어나게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이제 A의 수를 이제 잡아주시면 되고, B는 1마리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4배로 번식한다라고 했으니까 4의 T제곱의 비율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의 차이가 960마리가 되는 걸 찾아보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제 여기 있는 그 밑이 큰 쪽이 더 같은 시간에 비해서 더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차이는 그냥 여기 B에서 A를 뺀 게 960마리다라고 이제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의 2t제곱이라고 할게요. 뭐 2의 t제곱의 제곱에서 요 놈을 빼는 거죠. 자, 요렇게 뺀 게 960마리예요.
그러면 이제 식이 세워졌고 이 t제곱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해결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활용 문제가 오히려 앞에 있는 문제보다 문장이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식사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 선생님 영상 요쪽 부분까지 안 봐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와우, 저녁 늦게 끄고 오늘 좀 여러저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나중에 수업 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우리 화요일로 봅시다.